투 스테이지 OT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OP앰프 혹은 OTA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상적으로 이득은 무한되어야 되죠. 이유는 에러를 낮추기 위해서. 밴드위스는 역시 무한되어야 되죠. 똑같이 에러를 낮추는데 고주파에서도 똑같이 낮추기 위해서는 밴드위스가 무한되어야 되고요. 입력 저항은 무한되어야 됩니다. 왜요? 볼티지 신호를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입력 저항이 이전 스테이지에서는 로드 저항이 되겠네요. 이것이 무한대가 돼야 되고요. 출력 저항은 좀 틀린데 OP앰프는 0이 되어야 되고 OTA는 무한대가 되어야 됩니다. 왜? OP앰프는 출력이 볼티지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전압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출력 저항이 0이어야 되고 OTA는 출력이 전류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전류를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무한대가 되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이득을 먼저 봤을 때 이득을 무한대는 알지라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했었던 방안은 뭐 Rout을 크게 하기 위해서 주로 캐스코드 기법을 많이 썼었죠. GM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전류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다른 이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캐스케이드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가 A1, 두 번째 스테이지가 A2면은 전체 이득은 A1과 A2의 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스테이지를 여러 개 쌓으면 이득을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은 영향이 좀 있겠지만요. 그럼 이 스테이지를 두 개 쌓았을 때 우리가 투 스테이지 OTA라고 부를 수 있고 세 개 쌓으면 3 스테이지 OTA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2 스테이지까지 많이 쓰이고 많이 배우죠. 왜? 시스템이 안정화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안정화라는 개념은 나중에 피드백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폴이 기본적으로 여러 개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여러 개 있더라도 도미넌트 폴에 의해서 좌우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투 스테이지 OTA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요. 지금 보는 형상은 첫 번째 스테이지는 차동 입력, 단극성 출력, Vin P, Vin N, Vout, First. 두 번째 스테이지는 커먼 소스 안전 증폭기입니다. 다시 출력이 여기 있을 때 여기가 왜 양의 입력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드레인까지 반전, 또 여기서 드레인까지 반전 한 번 더 이니 얘는 반전이 두 번이니 비반전이네요. 따라서 파지티브입니다. 여기서는 반전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얘는 반전 혹은 네거티브 인풋이고요.
첫 번째 스테이지는 자동 입력, 컬럼 미러를 통한 단극성 출력. 두 번째 스테이지는 게이트 입력, 드레인 출력의 커먼 소스, 피모스 커먼 소스. 투 스테이지를 해서 우리가 높은 이득을 가질 수가 있고요. 낮은 전압에서도 동작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비교 대상은 캐스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낮은 전압에서 잘 쓸 수 있다, 잘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죠. 안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스테이지 혹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안정할 수 있겠지만은 2스테이지 자체로도 우리가 시스템 안정도를 보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정도를 우리가 디스커션 하기 위해서 폴 위치를 한번 보게 될 텐데요. 네. 우선은 주요한 폴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겠네요. 여기도 하나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넌 도미넌트 폴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노드에 오메가 P1 폴, 오메가 P2라고 한다면 오메가 P1은 R1과 C1의 역수, 오메가 P2는 RL과 CL의 역수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R 값, R1, R2 값, L 값, C1과 C2 값 잘 모르겠지만 서로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하니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 그려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선도에서의 게인과 페이즈의 특성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폴이 있으면 게인은 마이너스 20dB 퍼 데케이드로 떨어지고 페이즈가 있으면 폴에서는 45도, 최대 90도만큼 떨어지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 얘기는 첫 번째 폴에 만나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0dB가 되고요. 두 번째 폴 만나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40dB 퍼 데케이드가 될 것이고 첫 번째 폴에 만나면 마이너스 45도만큼 이상 딜레이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폴에 만나면 첫 번째 폴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90도만큼 딜레이, 두 번째 폴에 대해서 45도만큼 딜레이가 있으니 135도의 딜레이는 무조건 확정입니다.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는 여기인데 이미 오메가 P2에서 135도만큼 각도가 떨어졌으니 페이즈 마진은 최대 45도가 되네요. 최대. 아무리 잘해도 얘는 페이즈 마진이 45도 이상은 절대로 안 됩니다. 관련된 식을 다시금 좀 정리하면은 DC 이득은 첫 번째 스테이지의 이득 곱하기 두 번째 스테이지의 이득이 되고 첫 번째 스테이지의 폴에서의 R1, C1, 두 번째 스테이지의 폴은 RL, CL, 오메가 P1, 오메가 P2가 정확하게는 누가 도미넌트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둘 중에 작은 값과 DC 이득의 곱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개인 밴드위스 프로덕트 페이즈 마진은 180도 빼기 오메가 P1에 의한 위상 변화, 오메가 P2에 의한 위상 변화. 우리가 앞서 페이즈 마진이 45도 근방에 있었던 이유는 혹은 45도보다 좋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극점 두 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림을 따로 그릴게요. 극점이 이렇게 비슷하게 있을 때 우리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오메가 1을 낮추면 되겠죠. 그러면 적어도 이와 같이 동작하니 조금은 더 안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혹은 오메가 2를 밖으로 밀어내도 좋아요. 오메가 P를 이렇게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면 역시 우리가 페이즈 마진을 좀 더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오메가 1은 낮추고 오메가 2는 높이고 이거 동시에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이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폴 스플리팅 방식이라고 하고 다른 이름으로 밀러 컴펜세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밀러 커패시터를 활용해서 폴 스플리팅을 확보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밀러가 폴 스플리팅 하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밀러 캡을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번째 스테이지의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 입출력 사이에 달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밀러 효과는 입력에서 봤을 때는 2등만큼 곱해져서 보이고 출력에서 봤을 때는 1 더하기 a분의 1이기 때문에 거의 cm만큼 보이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노드에서의 캡은 원래 C1이었는데 더하기 CM의 1 더하기 A가 되니 낮아지겠네요. 혹은 RC 값이 커지겠네요. 그러니까 오메가 P1을 낮추는 거는 이뤄집니다. 오메가 P2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높아지나요? 안 높아지나요? CM을 달면은 여기에 역시 CM이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캐패시터는 증가하니까 오메가 P2도 높아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C 값은 커지는데 오메가 P2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유일한 방법은 이 노드에서 보이는 저항 값이 작아져야 되는데 실제로 작아지나요? 안 작아지나요? 네, 작아지죠. 왜? 우리의 관심사는 이 고주파입니다. 고주파에서는 커패시터는 임피던스가 작아지고 그 얘기는 두 번째 스테이지의 이 밀러 캡은 다이오드 커넥티드처럼 동작을 하게 되네요. 다이오드 커넥티드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 노드에서의 저항은 1 나누기 GM이 되네요. 원래는 RO3이었는데 1 나누기 GM으로 바뀌니까 매우 작아지죠. 그 얘기는 RC에서 R은 작아지고 C는 조금 커지기 때문에 전체는 홀은 높은 주파수의 형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메가 P1은 낮아지고 오메가 P2는 높아지니 둘 다 좋은 거네요. 안정도를 위해서. 속도를 나타내는 스피드 파라미터인 오메가 U는 나빠집니다. 왜? 도미넌트 폴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전히 속도는 조금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 밀러에 의한 효과 없이 밀러에 대한 밀러 효과를 사용한 분석이 아니고 제대로 된 VX 노드와 VOUT 노드에서의 어떤 KCL을 활용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 수 있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I인분의 V아웃을 계산해 보니 이와 같이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득은 반전증폭기니까 마이너스 GM2 나누기 G1, G2로 되고 홀이 두 개가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커먼 소스에서 봤었죠. 제로가 실제로는 또 있게 됩니다. 만약에 도미넌트 폴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렇게 식을 우리가 도미넌트 폴이 있으면은 쓸 수 있었죠. 따라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오메가 P1을 계산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오메가 P1을 이미 알고 있으니 오메가 P2를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럼 오메가 P1을 계산해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적절한 간소화를 취하게 되면은 오메가 P1은 제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원래는 R1과 어떤 C의 효과인데 C 대신에 CM이 GM2, R2만큼 곱해진 값이 인가가 돼서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게 되더라. 잠시만요. 오메가 P2도 우리가 적절한 간소화를 하게 되면은 C1, C2의 합이 밑에 있고 GM2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임피던스는 GM2, 커패시던스는 입력과 출력에 보이는 것들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제로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제로는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다시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스테이지 OTA의 기본식은 이등은 똑같고요. 도미넌트 폴은 원래 C1만 있었다면 이제는 CM에 AV만큼 더해져서 곱해진 다음에 더해져서 우리가 커패스를 보게 되고 두 번째 스테이지 출력은 GM 나누기 C의 폴을 가지게 되고요. 개인 밴드위스는 이제 도미넌트 폴 알죠? 여기가 도미넌트 폴이니 그 두 개를 곱하면 GM1 나누기 CM으로 우리가 식을 전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마진은 이와 같습니다. 개인 밴드위스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개인은 GM1, R1, 두 번째 스테이지는 GM3, RL, 홀은 C1 더하기 CM의 GM2, 3, RL 분의 R1분의 1이네요. R1이 아니고 RL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R1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R1이 맞습니다. C1을 무시하면 우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GM3 날아가고 RL 날아가고 R1 날아가니 GM1 남고요. CM 남으니 GM1 나누기 CM으로 개인 밴드위스가 결정이 나게 되네요. 제로점은 우리가 컨덕턴스 성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제로란 거는 출력으로 나가는 신호가 없다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그 얘기는 트랜지스터 통한 전류랑 CM을 통한 전류가 합이 0이어야 됩니다. 트랜지스터 통한 전류는 만약에 Vx가 인가되었을 때 마이너스 GM3Vx고 커패시턴스를 통한 전류는 SCM 곱하기 Vx가 되고 이는 이와 같이 되고요.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S 값은 CM분의 GM3이 되네요. 이는 라이트 해프 플레인에 존재하는 제로가 되므로 위상을 깎아먹게 되죠. 따라서 페이즈 마진에 안 좋습니다. 이렇게 페이즈 마진에 안 좋은 라이트 해프 플레인 제로를 우리가 보상을 하기 혹은 어, 더 좋게 한번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서는 우선은 라이트 해프 플레인 제로가 각도에서는 홀처럼 동작을 하기 때문에 페이즈 마진이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 식은 폴에 의한 위상 변화, 두 번째 폴에 의한 위상 변화가 있는데 오메가 Z에 의한 위상 변화도 추가적으로 있더라. 그래서 시스템이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예. 그럼 이거를 좀 더 좋게 하게 만들기 앞서 노이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M1 두 개 있네요. 두 개 있으니 두 배이고요. 노이즈 크기는 4KT 감마 GM1인데 4KT 감마 GM1이 M1의 경우는 4KT 감마 GM1이 출력 저항을 만나고 또 두 번째 스테이지의 이득도 만나게 되네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은 두 배의 4KT GM1 첫 번째 스테이지의 출력 저항, 두 번째 스테이지의 트랜스 컨덕턴스. 사실 이 RL은 밑에 식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전류식을 보고 있기 때문에. M2도 마찬가지입니다. M2도 두 배의 4KT의 GM2의 R1, GM3의 제곱. M3에 의한 노이즈, M4에 의한 노이즈는 그냥 그대로 GM3, GM4 곱하기 4KT가 보이게 되고 RL에 의한 노이즈도 역시 4KT 나누기 RL만큼의 노이즈가 추가되게 되네요. 얘에 대해서 인풋 리퍼드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스테이지의 이득, 두 번째 스테이지의 트랜스 컨덕턴스로 나눠주니 이와 같이 식을 쓸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바는 이거 두 개가 중요하고 얘는 매우 작더라. 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스테이지에. 또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GM1은 큰 게 좋고요. GM2도 2는 작은 게 좋고 GM3, GM4, GL 모두 작은 게 바람직합니다. 전체 노이즈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파라미터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할 수 있고요. 아까 right half plane 제로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를 보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널링 레지스터라고 부르는 이 성분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제로 계산을 어떻게 했나요? 이 전류 더해서 합이 0이 되는 주파수 찾았죠.
찾아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 도출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 오메가 Z가 라이트 해프 플레인 제로가 아니면은 좋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주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제로를 아예 무한대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 널링 레지스터를 GM3의 1로 취하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이 제로를 오메가 P2와 상쇄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RM 값을 이와 같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끔 오메가 Z를 오메가 U의 에타 배만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값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값들이 다 가능한 어떤 디자인 파라미터가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안정된 시스템을 구비할 수가 있게 됩니다.